안녕하십니까. 종국권의 혼술 12월 7일 목요일 낮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조금 전에 전격적으로 해산을 선언을 했습니다. 당초 예정됐던 예상이 됐던 것이기는 하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 혁신위 해산을 선언을 하면서 김기현 대표에게 간접적으로 상당히 강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험지 출마 또는 불출마가 혁신위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죠. 그런데 어제 인요한, 김기현 두 사람이 만났지만 17분 만에 끝나버리는,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 기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지 않고 돌아갔기 때문에 뭔가 인요한 혁신위가 비장의 카드를 꺼낼지도 모른다 해서 심지어 비대위 요구설까지 나왔습니다. 마지막 혁신안으로 김기현 지도부 최고위원회의가 해체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대체하는 지도부 비대위를 만들자, 이것을 마지막 혁신안으로 던져놓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지는 않았지만 김기현 자기 희생을 어떻게 보면 거부한 김기현 때문에 혁신이 제대로 안 됐다, 한 50%밖에 안 됐다, 이런 말까지 남겼기 때문에 일단 그 김기현 책임론이 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사실 이 혁신안 5호까지 던져놨지만은 최고위원회에서 받아들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사실상 깡통 혁신안이 돼버렸습니다. 이 1호 혁신안을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1호는 이준석 그리고 홍준표, 김재원에 대한 징계 철회였죠. 일종의 대사면이었는데 그것을 최고위원회가 혁신위의 안을 받아들여서 의결을 했지만 홍준표, 이준석 둘 다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잘못이 있어서 사면을 주는 것처럼 하느냐. 그리고 또 이준석은 그 이후에 더욱더 국민의힘을 떠나겠다고 엄포를 놓고 아직 탈당을 안 했습니다. 탈당을 안 하면서 신당을 만들겠다 하고 계속 해당 행위를 지금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깡통만, 그러니까 소리만 요란한 깡통 혁신안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된 과정에 이 김기현 대표가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임명을 했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임명을 했고, 거기다가 전권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이 혁신 대상 1호처럼 비춰지니 그것을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것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받아서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나 나오고, 또 아니다,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은 유지하되 이 3도 체제로 갈 수도 있다, 그 이야기까지 계속 나오는 상황인데 오늘이 좀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인요한 오늘 그 중진 그리고 친윤 핵심들에 대한 불출마 같은 인적 쇄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로 지금 활동을 접겠다고 했습니다. 중앙당사에서 마지막 그 혁신위 회의가 열렸는데 그 직후에 브리핑을 갖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사실상 오늘 혁신위 회의로 마무리한다, 월요일 최고위원회에 보고로 하는 것으로 혁신위 활동은 종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회의는 더 안 열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혁신안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는 그 절차만 거치고 끝낸다는 거죠. 원래 활동 시한은 24일이니까 한 2주 정도 빨리 활동을 접는 겁니다. 자, 그런데 활동을 접으면서 인요한 위원장이 아주 뼈있는 말을 그 김기현 대표에게 했습니다. 우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개각을 혁신위가 끝나기 전에 일찍 단행해서 좋은 후보들이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대통령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각을 그때 6개 부처 먼저 총선에 나갈 장관들을 내보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김기현 대표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런데 뭐가 감사한가? 이겁니다. 일단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 기회를 주고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 뼈 있는 말이죠. 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기회를 줘놓고 정권을 다 준다고 해놓고 다 정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정치가 얼마나 험난하고 어려운가. 야, 김기현 같은 사람도 있구나.
이게 정치구나. 이걸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많이 배우고 나간다. 정치가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이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우리는 50%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나머지 50%는 당에 맡기고 기대를 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겠다. 그런데 사실상 뭐 김기현 대표가 이것을 이제 일단락 됐습니다. 혁신, 그러니까 자기 희생, 뭐 험지 출마, 이것은 이 김기현 대표가 안 받아들이는 걸로 됐죠. 자, 그러면 앞으로 국민의힘 총선 체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예상할 때는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하나는 이 김기현 체제를 대체하는 삼축 체제가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기에. 김기현 대표 책임론, 혁신을 마냥 흉내만 냈죠. 이 혁신위가 만들어진 것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당을 한번 바꿔보자 해서 만들어졌는데 당 대표가 솔선수범하지 않아서 이게 깡통 혁신위가 돼버렸습니다. 그 책임론에 휩싸여서 중도 퇴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총선 지금 앞두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죠. 그렇게 되면은 비대위가 우선 뜨겠죠. 자, 비대위가 뜨고 공천관리위원회도 지금 시급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본인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12월 중순에 다 됐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운다고 했는데 비대위와 거의 동시에 공천관리위원회가 뜰 수가 있고 또 선대위 선거대책위원회도 좀 조기에 출범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삼축 체제가 비대위, 공관위, 선대위 이렇게 될 텐데 뭐 위원장은 누가 될 수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한동훈, 원희룡, 투톱이 여기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자, 그 다음에 이 김기현 대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용산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도부를 불러서 이 충돌 상황에서 오찬을 하고 그 사진을 공개하게 한 것도 여전히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기를 원하는 윤심이 담겨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렇지만 김기현 혼자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해찬 모델이죠. 2020년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대표직은 유지하채 뒤로 빠져서 전체적인 선거 전략 같은 것을 안에서 캠프 안에서만 짜고 전면에 나선 인물은 이낙연이었죠. 당시 이 지지율, 대권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던 이낙연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코로나 전국도 있었지만은 180석을 가져가는 엄청난 압승을 거뒀죠. 그 모델을 이번에 적용을 하자. 그래서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은 유지를 하되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전면에는 한동훈, 원희룡, 투톱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든지 하는 방식으로 나서는 그래서 이 삼두 체제. 자, 김기현 체제를 대체를 하게 되면 삼축 체제, 비대위, 공관위, 선대위. 김기현 대표가 표면상으로 그대로 자리에 있으면 삼축 체제. 자, 이렇게 지금 현재로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갈래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오늘 오후 2시에 매주 목요일 제가 2시에 아시아투데이 TV, 아시아투데이 유튜브 채널이죠. 아시아투데이 TV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합니다. 송국근의 현장 정치. 오늘도 잠시 후에 2시에 목요일이니까 잠시 후에 2시에 라이브로 제가 진행을 하는 송국근의 현장 정치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오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 풍성한 메뉴를 준비를 했습니다. 2시에 방송되는 아시아투데이 TV의 아투TV라고도 부릅니다. 송국근의 현장 정치 매주 목요일 2시에 진행을 합니다. 라이브 방송이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시청 그리고 또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